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목요일 시간입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자, 뭐 먼저 근황부터 잠깐 여쭈면 뭉쳐야 뜬다 시즌 2 잘 마무리됐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월요일 날 경기도에서 아주 험지이고 이재명의 정치적 고향인 네. 성남 분당에서 피날레를 장식을 했고요. 네. 그동안 영남 험지를 돌면서 20회 마무리를 잘 마쳤습니다. 힘들었지만은 보람이 있었고요. 네. 특히 어려운 지역에 계시는 당원 동지들에게 자그마한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백이종군 석 달 동안 12,000km를 달렸으니까는요. 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 한 40-50분 되시는데요. 그분들에게 신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의원들이 열심히 뛰면서 어쨌든 민심을 좀 다독이고 이 대선 레이스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자, 앞으로 저희가 좀 보도록 하고, 이것 좀 궁금합니다. 어제 이 의원님의 이름이 좀 언론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바로 어제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2004년 김건희 씨 체코 여행 출입국 기록이 논란이 됐죠. 네. 그러니까 양모 검사랑 체코 여행을 했는데 출입국 기록이 있다 없다 논란이었는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기록이 남아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동부지법에서 법무부에 이제 조회를 해서 알려줬을 때는 출입국 기록이 없다라고 회신이 왔다고 전 들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된 건가요? 박범계 장관의 발언하신 말씀은 네. 핵심을 좀 간과하신 것 같아요. 기록이 남아있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네. 2004년 것을 엉터리 네. 조회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왜냐하면 2004년도에는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은 김건희를 조회했더니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랬죠. 예. 개명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개명이 언제였죠, 정확히? 2008년이죠. 아, 2008년이었군요. 네. 2004년에 김명신으로 조회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김건희로 조회를 했으니까 당연히 나타나지가 않죠. 그럼 이름으로 안 나타났으면은 주민등록번호를 조회를 했으면은 네, 그렇죠. 김건희, 김명신 동시에 떴을 거 아닙니까?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네. 멍청하거나 멍청한 척을 누군가가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엉터리 조회를 누가 했을까? 혹시라도 누가 지시하지 않았을까? 이거를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답변이었고요. 네. 2013년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가 어떻게 밝혀졌는지 아십니까? 그때 혼외자 사실은 이게 좀 조용하다가 갑자기 좀 불거져가지고 그게 서초구청 민원실 여자 직원분이 네. 혼외자 이름을 조회를 해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직원한테 어떻게 불법으로 이거 조회를 했냐라고 하니까 첫 번째 대답은 자기가 이름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그렇게 해명해요. 예. 야, 근데 이거 불법이다. 그렇게 이제 위협을 하니까 경찰 수사에서 울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행정국장이 지시한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고의로 봐주기 하거나 또 불법적으로 정보를 캐내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은 있어요. 이번에도 김명신으로 조회했으면은 나올 것을 김건희로 조회하니까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죠. 법무부 장관께서도 지금은 김명신으로 2004년 김명신으로 조회하니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있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 조회가 해당 업소로 나왔던 게 2014년 소송 과정이거든요. 2014년 소송 과정에서 법원과 출입국 관리소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러한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조회 결과가 나왔는지
존재하지도 않은 김건희를 2004년에 조회를 해서 김명신이 2004년 출입국 기록이 없다라는 이 결과를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것을 법무부 장관께서는 조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게 적절했는데 네. 아마 핵심을 잃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네. 국힘에서는 네, 비판을 하더라고요. 느닷없이 네. 뭐 최순실의 300조 주장했고 윤주호의 그 사기를 기획했던 안민석 의원이 또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고 있다. 네. 제가 국민의힘 이양수 대변인인가 지금 고발했습니다. 고발하셨어요? 제가 최순실 재산 300조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네. 태극기 부대가 저를 이제 그렇게 허위 프레임을 이야기한 것을 네. 어떻게 한 정당의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다음에 윤주호 사기극 설계자. 네. 제가 윤주호 씨하고 그런 사기극 벌린 적도 없고 설계한 적도 없어요. 당시에 윤주호 씨가 신변 위험을 느낀다고 그랬고 네. 국민들이 왜 민주당 의원들 니들 왜 가만히 있냐라고 해서 그 성직자 한 분이 네. 윤주호 씨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주다가 저도 화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저를 사기꾼 그런 식으로 네. 공당의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이제 유감이고요. 최근에도 그 김건희 씨의 그 허위 이력서 네. 18군데를 제가 발견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에요. 공적 지위에 있는 김건희 씨를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팩트였고요. 18개가 아니라 나중에는 20개를 가짜로 허위를 써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국민들에게 알려드렸을 때 국민의힘에서 나온 게 가짜 뉴스의 아이콘 안민석 의원. 그게 가짜였습니까? 그때는 참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저를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올가매는 것은 태극기 부대 의도하고 똑같아요. 최순실 씨의 의도하고 똑같아요. 안민석이가 국정농단 때 주장하고 밝혔던 것은 네. 다 조작이고 가짜고 허위다. 기획된 것이다. 예. 그러한 프레임으로 태극기 부대나 최순실 씨가 저를 공격을 해왔거든요. 이제 똑같은 프레임으로 지금 국힘힘이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이제 제가 좀 참았는데 이게 이 정치의 사법화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정치를 풀어야지 습득하면은 고소고발하고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았는데 이건 너무 대변인이란 분이 이런 식으로 아주 위험한 공격을 한 것은 제가 참을 수 없어가지고 제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고발까지 하시게 됐는데 이거 그리고 법무부 장관께서는 기록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엉터리 조회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전후 사정이 어떤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엉터리 조회가 머리 좋으신 됐는지. 박봉계 장관께서 그분 굉장히 영특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번 일의 핵심을 못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박 장관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저도 참 보면서 이게 두 번째 조회할 때는 명신으로 조회를 했더라고요. 이게 왜 이름을 세 글자 더 넣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건지라는 의문을 많은 분들이 제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요 조회 요청을 김건희 가로 열고 구명 땅땅 하고서 명신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름은 명신이었다는 거거든요. 이름이 명신이었으면은 성은 김씨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김명신으로 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또 명신으로 쳐버렸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게요. 이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회를 그렇게 했든지 엉터리 조회를 했든지 누가 지시를 했든지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전후 사정이 어떤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과정 자체가 이제 더 의혹의 중심에 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여론은 계속 또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한번 상황을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지금 현재 여론조사 판세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금 힘이 빠진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면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재명 후보는 정체된 상황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좀 힘이 안 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지난 한 달 동안 좀 전략에 좀 실패한 그런 감이 있어요. 그 다행히 어제 이제 후보가 네. 이제 큰 아젠다를 던졌죠. 통합 정부.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통합과 갈등의 이 프레임, 선거라는 게 프레임 전쟁인데요.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 네거티브 프레임에 우리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나오면서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거티브 프레임은 워낙 실력이 없고 준비 안 된 후보들이 쓸 수밖에 없는 프레임이거든요. 실력으로 하면 안 되니까. 네. 우리는 유능한 프레임, 이 프레임 속에 이 프레임으로 링을 만들어서 네. 이 무능한 후보, 준비 안 된 후보를 이 링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싸움을 해야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링을 만들어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링은 유능한 프레임으로 짜여진 링이거든요. 유능한 프레임. 그렇게 이제 이 링 속에 상대를 끌고 들어오면은 네. 아마 이제 피멍 들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능의 프레임을 우리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링인 유능의 링이 아니라 저 상대가 원하는 실력 없고 준비 안 된 그런 후보가 원하는 이 네거티브 프레임, 네. 이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링에서 우리가 싸워가지고 한 달을 우리가 좀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능의 프레임, 유능의 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네. 짧게 말씀을 드리고 유능의 싶습니다. 프레임.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설 연휴가 바로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뭐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겠죠. 어떻게 좀 해야? 그러니까 지지자들 역시도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이야기는 이게 그렇게 우리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본부장 리스크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 본인 또 그 최은순 씨 뭐 어쨌거나 뭐 법원 판결이 이해할 수 없지만은 뭐 무죄로 받았지 않습니까? 22억 불법 요양원 운영한 거. 그다음에 김건희 씨 리스크도 뭐 7시간이라든지 그리고 허위 학력 뭐 줄리 의혹 이미 다 지지율에 다 반영된 거거든요. 이거 계속 이야기해봤자 저쪽 지지율을 까먹는데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럴수록 저쪽은 또 네거티브 싸움을 계속 붙거든요. 평소 욕설이라든지 대장동권이라든지 그러면서 이게 진흙탕 싸움으로 돼요. 실력 없는 후보는 이 판을 진흙탕 선거로 만들어서 옥석을 구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저쪽의 이제 프레임인데 우리는 이 정말 유능한 후보가 누구냐? 정말 실력 있고 준비된 후보 그리고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 국가 지도자가 누구냐? 경험 있고 또 뭐 이미 지사하고 시장하면서 이 결과를 만들어낸 이런 후보는 이거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유능한 후보, 무능한 후보 이런 프레임으로 우리 지지자들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전략을 짜고 뭐 이제 주변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저희가 좀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출입국 조회 같은 경우에는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검증의 대상이죠. 이제 그 김건희 씨가 공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법원에서도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왜 14년도에 이런 엉터리 조회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거는 조사가 필요한 거죠.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것은 검증을 하는 것이죠. 참 어렵네요. 이게 참 어떻게 선거에 반영이 될지 여러 가지 이런 행위들과 또 이런 프레임들이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의원님 저희가 이제 전화로 이제 오래 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설 연휴 끝난 다음에 한번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좀 길게 풀어주실 걸로 제가 약속을 하고, 끝으로 저희 이제 정경심 교수 판결이 났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이 됐는데 이제 뭐 속보 들어와서
아마 자세히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뭐 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요. 네. 아무리 존중하려고 하더라도 납득은 안 되네요. 아, 납득할 수가 없다. 참 슬픕니다. 네. 참 눈물이 날 만큼 슬프고요. 네. 잘한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4년 실형을 받을 만큼 네. 이렇게 이게 큰 잘못을 이렇게 감내를 해야 되나. 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요. 네, 설날 잘 쉬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휴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